네, 오늘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나온 폭로와 주장들은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검찰 취재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사안이 문제가 되는 건 왜일까요? 네, 지난 2월 6일 강원랜드 수사단이 발족할 당시에 검찰은 대검은 물론이고 검찰총장에게도 일체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수사를 다 끝내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점검만 받도록 한 겁니다. 예. 이 수사 외압을 조사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 총장이 이 약속을 어기고 지휘권을 행사해서 수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예. 수사의 외압을 조사하는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되레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수사팀이나 안미연 검사는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하고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지휘를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미연 검사는 춘천지검에서 자신이 강원랜드 수사를 할 당시에 그 대검의 부당한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수사단이 최근 이 대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사를 한 결과 실제 대검 현직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니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런 결정을 잠정 내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요청을 했지만 부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가칭 전문 자문단의 심사를 먼저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예. 전문 자문단, 이거는 수사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겁니까? 예,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공식적인 자문 기구입니다. 위원 선정이라든지 운영 등이 내부적으로 이미 공인된 기구인데 예.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실 수사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 정통한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로부터 이 해당 사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받자라고 한 것이 이 자문단이라고 합니다. 예. 자문단 명단은 최종 7, 8명 선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 18일에 이 대검 현직 간부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자, 문 총장이 이런 자문단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단에서는 이 수사 보안상의 문제를 들어서 이를 거부했고 예. 문 총장도 이를 받아들여서 이 구속영장 청구 자체는 일단 자문단의 심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영장 청구와 별개로 범죄 사실 중에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단의 심사를 받아야 해서 이 역시 18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가요? 근데 총장이 당초 약속을 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수사단에서 이렇게 총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짓을 했다. 이렇게 하면 혹은 개입을 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그만 아닐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 검찰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특임검사 제도였다면 이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과정을 보고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수사단은 이 특임검사가 아닙니다. 법으로 강제된 게 아닌 이상 수사단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예.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소를 한다는 말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다는 말이고 이 결말을 내기에 앞서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건데요. 예. 문 총장이 실제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했는지 혹은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인지는 관련자들이 제시하는 정황과 증언에 따라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